오늘의 전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하면서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반박하며 김정은을 감쌌다고 전했습니다. 여야가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과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의 국정원장 만찬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면서 국회 파행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WHO의 공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식약처가 다른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공동소송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며칠 전 순직한 청해부대 최종군 하사를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군은 고인과 해군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가 그치면서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12도에 머무르는 등 출근길 공기는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햄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북한 비핵화에 대해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외신들은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까지 반박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감쌌다고 보도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With nuclear, that's never going to happen. Only bad can happen. He understands that. He is a very smart man. He gets it well. 그러면서 대북 제재 원칙을 유지함과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완전히 일치한다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확연히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My people think it could have been a violation, as you know. I view it differently. 아베 총리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今回のミサイル発射についてでありますが、5月9日の北朝鮮による短距離弾道ミサイルの発射はですね、関連する安保理決議に違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 미 뉴욕타임스는 양 정상의 발언에 트럼프와 아베의 흔들리지 않은 연대가 도쿄에서 일부 균열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일 무역 적자를 직접 거론하며 공정한 무역과 대미 투자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은 우리 정부가 식량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연일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볼턴 미 백악관 보좌관을 향해서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정부가 인도적 식량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작 북한은 냉담한 반응입니다. 지난주 중국 선양에서 돌아온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북측이 인도적 지원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차적인 문제를 전면화하면 일이 안 된다고 북측이 절규하듯 말했다는 겁니다. 북측은 인도적 식량 지원이 아니라 개성공단 재가동을 비롯해 남북, 북미 정상 간 합의 이행만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제까지 약속은 미국이 지키지 않았다며 미국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북한 외무성도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향해 불량한 자의 입에서 삐뚤어진 소리가 나오는 건 이상하지 않다며 인간 오작품은 꺼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북한의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볼턴의 발언을 깎아내리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So I think we've come a long way with North Korea. We'll see what happens. There's a good respect built, maybe a great respect built between certainly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but we will see what happens. What I took 강력한 제재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동시에 북핵 포기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도된 엇박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 짓고 돌아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복귀부터 하라고 맞받았지만 황 대표는 복귀 조건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민생투쟁 대장정을 통해 본 민심은 분노에 가까웠다고 규정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좌파 경제 폭정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 대전환 없이는 경제와 민생의 절망을 풀어낼 길이 없습니다. 이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위원회를 5월 말까지 출범시키겠다며 대대적인 정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복귀에 대해서도 국회 파행의 책임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라며 조건 없는 국회 복귀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의 1대1 영수회담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의 경제 비판이 허황됐다고 꼬집으며 조속한 국회 복귀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제 폭정이란 단어가 얼마나 허황되고 설득력이 없는 저주의 언어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청와대도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하루빨리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국회 파행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정상화 협상마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폐유를 수거하고 돌아오던 선박이 부산 인근 바다에서 뒤집혀 2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여객선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선원과 승객 4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기울어져 절반이 물에 잠긴 선박 한 채가 보입니다. 어제 낮 12시 30분쯤 부산 두도 인근 바다에서 폐유를 실은 22톤 선박이 뒤집힌 겁니다. 배는 오후 2시쯤 완전히 가라앉았는데 선원 3명 중 1명은 구조됐지만 2명은 실종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당시 배에는 폐유 7톤이 실려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날이 밝는 대로 실종자 수색과 함께 해양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여객선 입구에서 뿌연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어제 오후 5시 27분쯤 인천항에 정박했던 3톤급 여객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물칸 컨테이너에서 시작된 불은 20분 만에 꺼졌는데 승객과 선원 등 400여 명이 황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선배의 약혼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남성 혐오 성향 커뮤니티로 알려진 워마드에 최근 순직한 청해부대 장병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군은 글 삭제 요청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응 조치를 고심 중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청해부대 최영암 입항 행사에서 밧줄 사고가 난 다음 날인 지난 25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순직한 최종근 하사의 사고 당시 사진과 이를 조롱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댓글도 10여 개가 달렸는데 대부분 인신공격 수준입니다. 이 사이트는 남성 혐오 성향으로 분류되는 커뮤니티 워마드로 아동살해 예고글 등으로 파문을 빚어왔습니다. 해군은 SNS를 통해 고인과 해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보통신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글 삭제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해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 조치 또한 강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경남 창원 해군 해양의료원에서 최 여사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유가족과 전우들은 연결식장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최 여사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지난 2014년 7월 강남의 클럽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G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가운데 경찰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영화 팬들의 눈은 오는 30일 개봉할 기생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예매율에 1,000만 관객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오늘 시사회를 통해 국내에 공개되는 영화 기생충은 오는 목요일 전국 상영관에서 일제히 팬들을 찾아갑니다. 황금 종려상 수상 소식에 기생충을 직접 확인하려는 영화 팬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습니다. 기생충의 예매율은 40%를 넘어서며 지난 23일 개봉한 2위 알라딘을 2배 넘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씨의 만남이라는, 그리고 또 한국 최초의 칸느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프리미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정도의 흥행이 발생하지 않을까.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 1,000만 관객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영화 괴물로 1,300만 관객을 동원한 전례가 있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기생충 신드롬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든 제작사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발빠르게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 이벤트를 마련한 업체도 생겼습니다. 한국 영화 100년에 이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쾌거. 여름을 앞둔 대한민국의 기생충 바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결정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게임 중독 질병 규정에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게임 중독 질병 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겁니다. 문체부는 또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게임 중독 질병 규정 관련 민관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문체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체부는 게임산업 주무부처로 질병 분류를 공식화한 복지부와 주도권 싸움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정부 내에서도 협의가 아닌 이견 충돌이 빚어지자 게임 업계는 연대 행동을 예고하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임 업계는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게시물을 내걸며 질병 코드 반대 운동에 나섰고 내일 학회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게임 중독 진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면 오히려 게임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득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는 WHO 회원국으로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WHO의 공고를 따라야 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로 제조한 사실이 드러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식약처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코오롱 티슈진을 포함한 미국 현지 실사에 나섰고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송도 본격화해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240여 명은 오늘 오후 코오롱 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여의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PK 지역 여당 의원들과 부울경 단체장들이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를 촉구하며 대대적인 새몰이에 나선 건데요.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검증 결과 보고회. 보고회 형식을 띄었지만 김해공항 확장을 철회하고
새로운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상의 출정식을 방불케 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이다. 6개월간 김해공항 확장안을 분석한 부울경 지역 단체장들은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신공항 지정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말 동남권에 이게 필요한가 냉정한 검증의 잣대를 같이 한번 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드루킹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까지 직접 국회를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과 연계해서 정치적으로 다시 쟁점이 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이 문제는 빨리 결론을 내고. 이에 앞서 PK 지역 여당 의원들과 단체장들은 당 지도부를 찾아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충분히 경청하겠고 충분히 열어놓고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TK 등 지역 간 이해 충돌에다 영남권의 핵심 지지층을 가진 한국당의 반발도 커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요즘 오징어가 워낙 귀하다 보니 오징어 대신 갑오징어를 주는 횟집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갑오징어 역시 봄에만 먹을 수 있고 가격이 만만치가 않은데 국내 연구진이 갑오징어 완전 양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징어 대신 갑오징어의 시대가 오는 걸까요? 이병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수산시장. 제철을 맞아 물오른 갑오징어들이 손님을 기다립니다. 생물 한 마리가 2만 원 가까이 하지만 일반 오징어보다 살이 도톰하고 식감이 쫄깃해 횟감으로 인기입니다. 살짝 데쳐가지고 회로 먹으면 더 좋으니까 조금 비싸죠. 갑오징어가. 1980년대 중반까지 연 6만 톤이 잡혔던 갑오징어는 무분별한 어획과 환경 변화로 최근 5, 6천 톤 수준으로 어획량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국립수산과학원이 인공으로 부화한 갑오징어를 어미로 키운 뒤 다시 알을 받아 부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갑오징어를 대량 양식하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대략 6,000원 선. 바다에서 잡은 갑오징어의 도매 가격이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이 충분합니다. 수온이 15도 이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는 5월부터 약 6개월 정도 양식하면 500g 정도의 상품 크기로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올가을 20톤 시범 출하를 시작으로 어업인들에게 내년부터 기술을 이전해 양산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는 일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엄수된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장례식에서 실제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한 묘지 관계자는 SNS에 특별한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헤즈키야 퍼킨슨 씨가 사망했는데 유족들이 다른 곳에 살고 있어 오기가 어려우니 지역 주민들이 대리 참석해줄 것을 부탁한 겁니다. 장례를 엄수하기 불과 하루 전에 올라온 안내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 영웅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주기 위해 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주민 수천 명이 장례식장을 찾은 겁니다. 오토바이가 이끄는 수백 대의 차량 행렬, 미군 군악대, 제복 차림의 퇴역 군인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Not like this, but they show so much support and love for them, and I'm grateful for that. 일부 참석자들은 600km가 넘는 곳에서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Served and was going to be buried alone. We couldn't let that happen. He's one of our brothers, and we had to be here. 묘지 관계자는 참석률에 겸허해졌으며 지역사회가 자랑스럽다며 전쟁 영웅의 특별한 장례식을 만들어준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물놀이 도중 악어와 상어에 공격받아서 다치거나 숨지는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하루 2차례 일어난 사고에 미 전역엔 야생동물 공격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악어에 물린 여성이 구조돼 응급치료를 받습니다. 26살의 이 여성은
가슴 높이의 호수에서 수영을 즐기다 2.6m 대형 악어의 다리와 옆구리 공격을 받고 나서 주위에 있던 남성 2명에게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심각한 상처를 입었지만 발빠른 대처로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함께 물놀이를 하던 10여 명의 시민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Just thankful a little kid wasn't in the lake at the time, because more or less the gator probably would have gotten the little kid. 구조 요원들이 제트스키에 한 남성을 싣고 다급하게 해변가로 이동합니다. 바다 수영을 하다가 상어의 공격을 받고 해변에 떠밀려온 건데 심폐소생술이 진행됐지만 65살의 이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We were watching the man get pulled up. We could hear her screaming. She was saying, "That's my husband. That's my husband." 미국에서 악어와 상어에 공격받는 일이 계속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4살 때부터 사족보행을 시작했다는 여성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흙길을 성큼성큼 뛰어오는 무언가. 자세히 보니 너무도 자연스러운 자세로 사족보행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흡사 영화 정글북 속의 늑대와 자란 소년 모글리를 보는 듯한데요. 실제로 사족보행을 하며 개와 함께 마당을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영상을 접한 이들의 우려와는 달리 건강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니 다행인데요. 무엇보다도 타고난 운동신경과 노력 인정해줄 만하네요. 아들의 농구 시합을 관람하던 한 학부모가 경쟁팀 선수에게 몰래 발을 거는 모습이 포착돼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농구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 경기장. 한 아이가 공을 빼앗아 코트 가장자리로 돌진하려고 하는데요. 그 순간 바로 옆에 앉아있던 학부모의 치마 밑으로 발이 쑥 튀어나옵니다. 상대팀 선수를 넘어뜨리려는 여성의 나쁜 발이었는데요. 다행히 아이는 가까스로 피해갑니다. 아이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는데 이 어머니 참 대담한 분이네요. 한쪽에서는 잘못된 자식 교육의 예를 보여줬다면 여기 바람직한 예도 있습니다. 치매로 의심되는 할머니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로변을 위태롭게 걷던 상황. 그때 한 여학생이 나타나 할머니에게 자신이 신던 신발을 벗어 신겨드립니다. 그리곤 자신은 맨발인 채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안전한 곳으로 모셔갔다는데요. 이런 딸 두신 부모님은 참 뿌듯하실 것 같네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곤 하지만 최근 압수수색 영장까지 위조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계좌가 자금 세탁에 연루됐으니 현금을 찾아오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관인이 찍힌 압수수색 영장과 공문서 등을 이메일로 보내는 수법입니다. 이 수법으로 사기를 벌인 일당은 전국에서 2억 1천만 원을 편취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실제 관공서에서 문자나 메일로 일반인들에게 공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매일 버려지는 샴푸와 린스통.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호주의 전직 미용사 버니는 버려지는 미용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창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선 3D 프린터를 이용한 의수와 의족이 제작되는데요. 매주 미용실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창고로 가져와서 이를 잘게 부숴 압출기에 넣고 3D 프린터를 이용해 보철물을 만듭니다. 9시간의 제작 끝에 첫 번째 의족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3D 프린팅을 이용한 음식입니다. 스테이크는 스테이크인데 고기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이 스타트업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스테이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쌀과 완두콩, 해초 등의 채식 재료로 스테이크를 만드는데요. 즉, 고기가 들어있지 않은 스테이크입니다.
사실 소 한 마리로 스테이크를 만들기까지 많은 양의 메탄이 발생하고 이는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채식주의자의 입맛도 매료시키고 환경오염까지 줄일 수 있는 고기 없는 스테이크. 미래의 식량으로도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서늘합니다. 나오실 때 겉옷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비구름이 빠져나간 뒤로 찬 공기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낮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13.2도, 철원 10.8도, 전주는 13.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 2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예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단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강원은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공기는 깨끗합니다. 중부지방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해안가를 따라서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겠고요. 오후부터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춘천의 기온은 11.9도, 강릉 17.7도, 광주는 1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5도, 강릉 27도, 대구 2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